새벽 3시, 상황실의 공기는 잉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이 한 여자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 국방정보국 소속의 이란 전문 분석가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거대한 전술지도 위에 떠있는 작은 녹색 점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호출부호 바이퍼 1. 반세기 동안 단 한 번의 격추 기록도 없는 전설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였다. 그리고 그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마이클 오웬스 대령. 그녀가 지난 3년간 비행 기록과 심리 보고서를 전부 외울 정도로 분석해온 인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란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붉은 섬광이 가느다란 선을 그리며 솟구쳤다. 엘라의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그녀의 감각이 먼저 비명을 질렀다. 붉은 선은 포물선을 그리지 않았다. 거의 수직으로 미친 듯한 속도로 녹색 점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안 돼. 그녀가 몇 달 전 제출했던 보고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불타올랐다. 이란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바바르 373 개량형의 요격 불가능성, 무시당했던 경고. 녹색 점이 붉은 선과 겹치는 순간 모니터는 삼광처럼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정적. 바이퍼 1의 신호가 지도 위에서 증발해버렸다. 영원히. 상황실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다. 누군가 낮게 욕설을 뱉었고 다른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엘라는 그저 텅 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50년의 무패 신화가 깨지는 소리는 없었다. 그저 끔찍한 침묵만이 그녀의 고막을 찢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손실이 아니었다. 바이퍼 1의 컴퓨터에는 미 중부사령부의 전체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 페르시아만 유사시 미군의 모든 움직임, 모든 약점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그 상자가 지금 적의 심장부 어딘가로 추락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적진에 추락하여 포로가 된 조종사, 그리고 그를 구출하기 위한 장엄한 서사.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하려 했던 것은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치명적인 실수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2026년 4월 미 공군의 자랑이던 F-15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서 격추되었다. 반세기 동안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무패의 전설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 조종사 마이클 오웬스 대령은 비상탈출에 성공했지만 그의 생사는 불투명했다. 미국은 즉각 전우를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구출 작전을 준비했다. 적대국의 심장부에서 자국 군인을 구출해내려는 이 용감한 시도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적의 삼엄한 경계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모래폭풍,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미군은 불굴의 의지로 작전을 감행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용감한 군인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국가의 숭고한 의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부였을까? 영웅적인 구출서사라는 화려한 무대장치 뒤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역사는 종종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난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을 조명하는 것이다. 추락한 전투기 조종석에 남겨진 것이 조종사 한 명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안에는 미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존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벌인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엘라의 사무실은 창문이 없었다. 지하 깊숙한 곳, 오직 인공적인 빛과 데이터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녀는 격추 사건 이후 꼬박 48시간을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마이클 오웬스 대령의 개인 신상 파일, 다른 하나는 그가 조종했던 F-15 기체번호 780567의 상세 재원이었다. 사람들은 대령의 생사에만 집중했다. 대통령은 연일 그의 무사 귀환을 외쳤고 언론은 그의 가족 사진을 실어 나르며 감성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엘라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기체 재원 파일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특수 임무용 데이터 저장 장치. 공식 명칭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미군의 중동 지역 전체 작전 계획 오플랜 5027의 디지털 복사본이었다. 이란의 핵시설 타격 계획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돌파 시나리오까지. 미국의 중동 전략 그 자체가 담긴 두뇌였다. 그리고 그 두뇌가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구출작전 회의가 열렸을 때 장군들은 조종사 구출을 반복해서 외쳤다. 엘라는 회의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상관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보를 제공하는 부속품일 뿐이었다. 한 장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는 46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46년 전 이글 클로 작전. 이란 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의 처참한 실패. 헬기 8대가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 충돌하고 불타오르며 8명의 미군이 사망했던 그 악몽. 그들은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엘라는 생각했다. 그들은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이것은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 해수 작전이다. 대령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열쇠일 뿐이었다. 만약 이란이 대령을 생포해 그의 생체 정보와 암호를 이용해 데이터 저장 장치를 해독한다면 그것은 진주만 공습에 버금가는 안보 제안이 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했다.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조종사 구출이 아닌 기체 잔해 및 데이터 저장 장치의 완전한 파괴여야 한다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조종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확보. 그 단어가 가진 냉혹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묵살되었다. 정치인들에게는 비밀정보 파괴 작전보다 영웅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이 훨씬 더 듣기 좋은 이야기였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미국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서사. 이란과의 핵 협상이 바탕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승리가 필요했다. 설령 그것이 만들어진 승리라 할지라도. 엘라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대령의 사진을 보았다. 두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거대한 정치 게임에 가장 비싼 칩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 정작 그의 인간으로서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다. 작전명 사막의 불꽃이 시작되었다. 엘라는 워싱턴의 지휘 통제실에서 위성으로 전송되는 실시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어도 침투 비행을 하는 수송기 2대와 소형 헬기 4대의 열 감지 영상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46년 전 이글 클러 작전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모래 폭풍, 하부비였다. 그리고 지금 기상미성은 이란 남동부 다슈트엘루트 사막 상공에 거대한 모래먼지 구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역사는 어리석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려 하고 있었다. 기상악화, 임무 강행 가능한가? 작전 사령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장의 지휘관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소음 과무대에 들려왔다. 강행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보다 초조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엘라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백악관에서 내려온 명령은 단호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령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물건을 처리해라.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선두를 달던 수송기 한 대의 엔진에 모래먼지가 빨려 들어가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와 경고음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엘라는 화면에서 빠르게 고도를 잃고 추락하는 수송기의 열 감지 영상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거대한 불덩이가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침묵. 그 안에 타고 있던 16명의 특수부대원.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엘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그녀가 직접 작전 브리핑을 했던 젊은 군인들이었다. 뒤따르던 다른 수송기마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면서 작전은 시작부터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남은 것은 소형 헬기 4대뿐. 그나마 2대는 착륙 과정에서 이란 민병대의 소총 사격에 동체와 로터가 손상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2대의 헬기와 절반으로 줄어든 구조팀뿐이었다. 작전 사령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워싱턴으로 연결된 직통전화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엘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사령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작전 속행, 생존 병력은 대령의 예상 은신처로 이동하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엘라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는 작은 창이 하나 떠 있었다. 오웬스 대령의 생체 신호였다. 그의 심박수는 분당 60회 미만으로 떨어져 있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권총 한 자루, 에너지바 2개, 그리고 나이프 하나.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를 구하러 간 군인들 역시 죽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죽음의 무게가 엘라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작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생명인가? 아니면 수십 명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국가의 자존심인가? 그녀는 더 이상 답을 알 수 없었다. 4시간의 사투 끝에 구조팀은 마침내 오웬스 대령을 찾아냈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들쳐업고 퇴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을 때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교신은 처절한 비명과 총성으로 가득 찼다. 알파팀 피격, 메딕, 브라보, 퇴로 차단됨, 지원 바란다. 엘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화면 속에서는 아군과 적군의 열감지 영상이 뒤엉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한 대원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려왔다. 자산 확보, 이송 시작한다. 어머해줘! 자산. 그들은 대령을 자산이라 불렀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회수해야 할 물건처럼. 2명의 대원이 대령을 이끌고 헬기를 향해 달리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응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대령을 살려서 보내는 것이었지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헬기 한 대가 간신히 이륙에 성공했다. 대령은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그의 등 뒤에서 총을 쏘던 대원들은 끝내 헬기에 오르지 못했다. 마지막 교시는 짧았다. 임무 완수, 그리고 영원한 침묵.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전사자 명단이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다. 1, 2, 3, 8. 수송기 추락으로 사망한 16명을 더하면 24명. 한 명의 대령을 구하기 위해 24개의 심장이 멈췄다. 며칠 후 오웬스 대령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성조기가 그의 어깨를 감쌌고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었다.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2.9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썼지만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의 영웅을 구출해냈습니다. 엘라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다. 불가능한 수학. 24명의 죽음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그들의 이름은 기밀 보고서의 각주로 처리되었다. 작전 중 발생한 부수적 피해. 엘라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작전 전날 밤 그녀가 급하게 휘갈겼었던 메모였다. 마이클 오웬스, 두 딸의 아버지. 비행 시 미세한 오른손 떨림 버릇. 클래식 록펜. 그리고 그 아래 그녀는 작전에 투입되었던 특수부대원들의 이름을 희미하게 적어두었다. 세상이 지워버린 이름들. 그녀는 그 이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영웅의 탄생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의 침묵이 있었다. 우리는 승리의 서사를 사랑하지만 그 서사를 위해 지불된 비용은 외면하려 한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24령의 목숨보다 무거웠던 그날 밤, 엘라는 역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의 기록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국가가 내세우는 대의와 명분은 너무나도 숭고해서 그 아래 감춰진 희생의 무게를 감히 가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우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그 숭고한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을까요? 구출된 한 명의 영웅을 위해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고 사라져간 24명의 군인들. 그들의 죽음은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필요 경비였을 뿐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날 밤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전사자 명단에서 몇몇의 이름을 지워야만 완벽한 성공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명령을 받았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을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정의로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지워버린 토대 위에 서 있는 걸까요?